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40)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울산 지역 여야 모두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의 미래 인유환 선거대책위원장이 릴레이로 울산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0 총선 마지막 주말, 울산 곳곳마다 후보들의 선거 유세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인유환 선거대책위원장이 릴레이로 울산을 찾으면서 지지자들이 열광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울산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울산을 찾은 지 불과 열하루 만입니다.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남구 수암시장을 찾아 동구 건명 후보와 남구갑 김상욱, 남구을 김기현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로 간중석 대신 경기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이고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서주십시오. 울산이 나서주십시오. 일요일인 7일에는 국민의 미래 인유환 대표가 북구 하봉시장을 찾았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 중인 박대동 후보의 지지를 위해서입니다. 인유환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 미래 김건, 김민전, 강선영 후보 등이 함께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좋은 선진 1등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자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변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안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선 지난 4일 이재명 당대표가 5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울산 방문을 통해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어 7일에는 후보별 개인 유세에 총력을 집중한 가운데 5일장에선 언양과 남구을 지역인 롯데백화점 앞에서 당원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의 심판의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 울산 지역 사전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 31.28%보다 다소 낮은 30.13%를 기록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40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지지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울산 시민단체 보수연합단체는 어제 울산시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청년을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연합과 진보당 윤종호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40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일부 여당 후보의 부동산 투기와 재산 축소 신고를 주장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울주군에 출마한 민주당 이선호 후보는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의 불법 선거 정황과 자신을 향한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서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한 유권자는 동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얼마 전 방송에서 과거 정몽준 전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현대중공업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지난 2월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개인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통장과 이장, 반장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으로 개강을 연기 중인 울산대 의대가 오는 15일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는 개강 연기 기간은 출결에 반영하지 않아 집단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학칙상 유급 기준에 해당되진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오는 15일 수업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대 의대는 휴학이 불가능한 1학년을 제외한 2학년에서 4학년 학생 202명 중 197명이 휴학을 신청하는 상태로 울산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울산 지역 올해 의대 정시 모집 합격자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에 따르면 울산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의대 정시 합격자는 19명이었습니다. 이 중 고3 학생은 4명, N수생은 15명으로 N수생이 79%를 차지했으며 전국 N수생 합격자 비율은 79.3%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후보자들도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가족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접전 지역으로 불리는 울산 동구 지역 후보자들의 배우자들을 전동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들과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눕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장사가 잘 되냐고 물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떡이 다 팔린 거예요. 오늘은 조금만 내놓으신 거예요. 떡이 안 팔려요, 요새. 떡이 안 팔려요. 네. 아, 힘들죠. 조희정 씨는 본투표가 다가올수록 바빠져도 선거 유세가 체질이라며 밝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눈 맞추면서 어머님, 아버님 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덩달아서 좋아서 재밌습니다. 워킹맘인 조희정 씨는 일과 육아 그리고 선거 유세까지 하느라 하루에 5시간도 못 잔다고 말하지만 총선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 인사 나갔다가 제 일 보고 아이들 또 챙겨주고 제 일 보고 나서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김태선 후보를.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의 배우자도 연신 유권자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네며 재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반갑습니다. 저 권명호 후보 집사람입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꼭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선자 씨는 이번이 2번째 총선 경험인데 체력적으로 힘들만도 하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허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인사를 더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들은 후보자 대신 지역 곳곳을 다니며 후보자들의 눈과 귀가 돼 시민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을 남편께 잘 전달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 이장우 후보의 배우자인 박희숙 씨는 시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요새 물가가 많이 못 살아. 아유, 어떡해요. 노동자가 살아야지 동구도 살고 장사도 잘 되니 노동자 찍어주십시오. 7번입니다. 이장우 후보. 박희숙 씨에겐 이번이 첫 국회의원 선거운동인데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후보자를 위해 거리로 나선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선거운동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하여 밤 10시 정도에 끝납니다. 하루에 한 16시간을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수고해 주시는 선거운동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희숙 씨는 배우자와 총선 레이스 내내 호흡을 함께하며 배우자의 뜻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가족으로서 이번 선거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장우 후보님이 열심히 동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뛰고 있고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꼭 당선될 것 같습니다. 본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후보자만큼이나 배우자들의 선거 열기도 뜨거워집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9.6%로 지난 2022년 6월 93.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58건으로 전달 74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 3포인트 상승한 90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기준치 100을 기록한 반면 편의점은 93, 슈퍼마켓은 78로 기준치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상위 관계자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유통업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이 높은 인기를 끌며 올해 완등 인증자가 일찌감치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 참여자가 지난 7일 기준 4만 2천여 명에 달했으며 이 중 기념 메달이 지급되는 3만 명이 완등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000고지가 넘는 영남 알프스 7개 봉우리를 완등하는 올해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은 연초부터 눈이 많이 내려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전국 각지에서 몰리면서 지난해보다 빠르게 완등 인증 3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울주군은 완등인 3만 명에게는 오는 6월 말쯤 인증 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며 3만 명 안에 들지 못한 완등 인증자들에게는 모바일 앱으로 완등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지역 주민단체들이 온산선 철도 노선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14개 주민단체로 구성된 온산선 폐지 공동추진위원회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남부권 발전을 저해하는 온산선이 폐지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울주군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온산선을 이용하고 있는 S-오일과 영풍에도 위험물 수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데요. 울산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24시간 365일 돌봄을 지원하는 울산 시립 책임 돌봄센터를 오는 7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 이 중 울산도 0.8명대로 평균과 비슷합니다. 저출산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아이 돌봄의 문제로 출산을 꺼려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랑 둘 다 맞벌이다 보니까 돌봄 인력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피부로 그 육아 정책이 좀 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쉽지 않지 않을까. 저출산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까지 당면한 상황. 이에 울산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울산형 돌봄 정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먼저 울산시립돌봄센터를 설립합니다. 현재 영유아와 초등 돌봄은 기능과 역할이 달라 각 시설에서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센터를 통해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울산에 사는 12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365일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지역 돌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든 초등 돌봄 기관을 간단한 현장 등록을 거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시는 지역 돌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돌봄 유형과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했다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안전점검 과정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 이사에게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에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구청이 인공지능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AI를 활용한 실전 창업 특강을 운영합니다.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오프라인 실습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학습하면서 창업과 어떻게 연관지어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강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울산 지역 연안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지점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화해수욕장, 주전과 산하해변 등 해안 관광지 4곳을 포함한 6곳입니다. 병원성 비브리오균은 해산물을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상태에서 먹는 경우, 또 상처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 접촉 등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78건의 해수 검사에서 장염 비브리오균 44건과 비브리오 폐혈증균 3건이 검출됐습니다. 대형 뮤지컬 레베카가 오는 13일과 14일 4차례에 걸쳐 울산 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해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뮤지컬 레베카의 이번 공연은 10주년 기념 앙코르 공연으로 류정한, 민영기, 옥주현, 태희 등 출연진도 화려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출연진들의 신구 조합이 잘 어우러진 이번 뮤지컬 레베카는 역대급 무대가 될 것이라며 13일과 14일 오후 2시와 7시 모두 4차례 열리는 이번 공연은 울산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구청이 올해도 구민들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의존재원 확보 TF팀을 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울산시 정책 사업과 연계한 지역 현안 신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해 국시비를 포함한 의존재원 127개 사업 50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